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12%의 수익률,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4%의 수익률입니다. 남들 다 떠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웅주판 결과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계좌는 다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QLD는 계속 상승 중이라 다음 웅덩이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SS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는 60일선에 지난주 터치했고 어제 2일차 분할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가 0.14% 상승, 나스닥이 0.66% 상승, S&P 500이 0.3%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장 초반 웅덩이가 파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개 살펴보면 먼저 5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예상치 마이너스 5라는 수치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31.8로 발표되며 시장이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의 수치는 과거 강한 충격을 주었던 사태들과 꽤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자체가 긴축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현재 은행의 대출 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닷컴 버블, 걸프전이 현재 상황과 매우 동일하거나 더 강한 수치였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 부채 한도와 관련해 다시 회동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여전히 협상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은 내년에 대통령 재선도 달려있기에 여기서 지출을 삭감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 부양 예산을 줄여야 대통령 선거가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지출을 삭감하면 협상해 주겠다 라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인 겁니다. 모두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둘 다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죠. 물론 당연히 2011년 때처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저는 웅줍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채 한도부터 금리 인상, 전쟁,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진짜 비관론의 비관론만 나오는 작년부터 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이 비관론이 넘쳐날 때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의 1분기 매수, 매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워렌 버핏은 올해 1분기에 애플을 무려 4조 3천억 원이나 매수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매수한 종목들을 봐도 다른 종목들은 안중에도 없고 애플만 매우 크게 매수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애플 매수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비중은 38.9%에서 46.44%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애플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대답은 그럼에도 더 샀다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는 최근 미국은 중국에게 잡힐 것이다,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매수 1위는 신흥국 ETF입니다. 그러나 2위가 구글, 3위가 메타 플랫폼,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빅테크 구글, 메타, 마소의 비중을 합치면 결국 신흥국 ETF 매수보다 비중이 높아집니다. 즉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레이 달리오조차 빅테크 매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를 불러온다고 하고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없다고 말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분기에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블랙록은 올해 1월 말 미국의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낙관적이다 라면서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음에도, 즉 경기 침체로 주가가 더 폭락할 수 있어도 그들은 애플, 엔비디아, 마소, 테슬라, 메타를 담았습니다. 블랙록도 1분기에 빅테크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가장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빅테크인 것이고 그럼에도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빅테크가 단연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빅테크는 끝났다 라는 뉴스들이 넘쳐나며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용기 내어 웅덩이에서 줍줍을 진행했고 높은 평단가에서 매수를 시작했음에도 계좌가 회복, 좋은 평단가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돌고 돌아 또 빅테크로 돈이 몰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자 믿음이 안 가는 중소형주들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의 시총이 러셀 2000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러셀 2000이 다시 올라가거나 애플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왜 뚝심 있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QLD 전고점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신 구독자분의 댓글을 읽어보면 QLD 90달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반토막 50달러쯤에 QLD가 위치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웅줍을 통해 현재 수익률 7%를 일궈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올라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수량을 더 늘릴 수 있게 좀 더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면 하는 진정한 변태 웅줌러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매스컴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상위 1% 자산가 마인드라는 겁니다. 제 영상의 조회수도 하락장과 횡보장이 길어짐에 따라 예전보다 꽤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상관하지 않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 강세장이 찾아오면 우리의 계좌 자체가 아무도 가지지 못한 진짜 장기 투자 채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계좌가 직접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었고 직접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웅줍을 통해 다 회복시켰기 때문이죠. 와, 얘 디벨롭몽은 장기 투자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투자해야 결국 돈 버는구나. 그때 투자 계속 이어나갔더라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제 채널로 올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묵묵히 제 투자를 이어갑니다. 현재 저와 함께 진행하고 계신 극소수 웅줌러 분들과 말이죠. 결국 돌고 돌아 빅테크가 되는 것처럼 더 크게 바라보자면 결국 돌고 돌아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요. 강세장이 찾아오면 결국 우리는 이미 한 번 자산 점프를 일구어낼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극소수 투자자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미 버티신 분들이라면 이미 극소수 1%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는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